송보살님 오늘 오셨는데, 그, 송보살님 이제 공부한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다른 도반들이랑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송보살님은 이 공부를 어떻게 뭐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뭐, 언제, 언제 시작했고 어떤 계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계기라기보다는, 음, 어, 계기라기보다는 어느, 아, 나는 윤회하지 않겠다. 지금이니까 윤회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뭐 저희랑 같이 공부하기 전에 네. 이제 그 전에 따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단체도 공부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다른 단체에 있었죠.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공부를 거기서 쭉 하셨다라는 거죠. 네. 단순하게 그냥 나는 이제 윤회하는 게 싫다. 윤회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음, 이 공부 어쨌든 자기 마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그런 게 깔려 있긴 하지만 다시 뭐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 이 세상이 불행하니까 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세상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전에 있는 단체에서는 한 몇 년 정도를 몸담고 공부를 했었죠. 10년? 10년. 네. 이제 뭐 이게 뭐 어떻게 공부를 했죠? 전에? 거기서는 좋았던 게 틀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예. 아무것도 시키는 거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법문을 듣고. 네. 법문을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저는 거의 한 번 갔나? 그러면서 이제 도반들하고 교류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좀 따로 이제 명상 같은 거 이런 것들 따로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거기선 시키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공부를 그냥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 들으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것이 생각이구나. 음, 본인은 자각을 하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저한테 이제 공부를 배우러 왔을 때는 공부 다시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 그때. 네, 그죠? 공부 그거 다시 놓고 전에 했던 공부를 다 놓아야 될 거다. 그 깨달은 게 아니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떤 생각을 알아차리고 네, 생각을 네, 네. 내가 내 생각을 볼 줄 안다라는 음, 게 공부가 그게 공부가 아닌 건 아닌데 아직은 완전하게 내가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도에 들었다라고 저는 인정을 제가 안 했거든요, 그때. 네, 그랬을 때 이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네. 전에 했던 걸.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섭섭하기보다는 막막했죠.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된다니까,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 다시 한다 뭐 이런 게 막막했던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인데 그걸 놔야 된다는 게 막막한 거였죠. 내가 아는 거 한 가지인데 다시 또 이 모르는 걸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럼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게 이제 본인은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인가라든지 경성이라든지 이런 체험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뭐라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쪽. 자유로워지는 거는 뭐 자유로워진다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수많은 내가 다 나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수많은 모습 세계가 다 나의 아, 모습이라는 걸 네, 알아차렸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다 인정을 안 해줬는데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아직 도에 들질 못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본인은 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섭섭한 건 따로 없었고 막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막막했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내가 이제 다 알아도 그거는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기 이제 이제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기 전에는 어쨌든 뭔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뭔가 그리고 본인이 깨달았다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답답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고 내가 전체고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만들어진 게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모든 세계가 다 어떤 내 생각이라는 것도 내 생각이 모든 게 다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지. 네.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분명할 텐데 그때 당시에도 분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건 당연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지금도 설명해 보면 알기는 아는데 답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답답했어요. 그럼 그 단체에서 공부할 때 본인이 어떤 수년을 이제 거기 몸담고 공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어쨌든 자유로워졌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거기 가기 전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졌다. 근데 아직도 자유로워졌지만도 제가 볼 때는 옳은 견성이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해? 저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무서움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세상이 살기 싫고, 세상이 재미없고, 맨날 죽고 싶다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죽는다는 거를 생각하면 일단은 두려움이 먼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인가라는 걸 인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요즘에 이제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몇 마디 말을 듣고 이제 뭐 알아차렸다. 그죠? 안 그러면 자각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뭐, 인가를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인가를 주고받고 윤회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그쪽에서도 인가를 해줬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완전히 우리가 이 근본을 요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였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제 다시 하라고 시작했는데, 그럼 전에 이제 그런 단편적인 알아차림이나 자각 공부를 하셨는데, 내가 거기서는 24시간 내가 알아차림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24시간을 알아차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들. 예. 그러니까 전에 있는 단체에서는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뭐 할 얘기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알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안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자성을 의식하거나 안 그러면 그죠? 스스로 의식하려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것들을 그런 거 없이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저절로라는 말이 여기 와서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단어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뭐 어쨌든 여기 와서는 그냥 모든 게 다 당연해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해졌다. 네. 그러니까 조작이 안 들어간다라는 네, 이야기죠.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가 그대로 밝다라는 거지. 네, 알고 있어요. 어. 스스로. 근데 전에 공부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어떤 계속 해야죠. 만들어진 나를 계속 봐야죠. 만들기 이전에 난데 거기서는 만들어진 나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공부하기 전보다는 조금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단체에 있으면, 좀 강렬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에 찌들고 살았다는 걸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 단체만 들어가도 내가 생각이 많았다는 것만이라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기 와서 너무 알게 되는 건, 생각이라기보다, 일단은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만 생각을 해도, 정말 내가 죽음만 생각해도 정말 많은 게 따라 붙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죽음을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 공부했을 때는 조금 내가 생각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지고 내 착각으로부터 좀 깨어났지만 이제 근본 생산 문제를 완전하게 요달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치. 단편하게 그 정도 가지고는 내 생산 문제를 요달하고 아니, 해결이 안 돼요. 전체가 다 밝아지지는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생각해보면, 내가 죽음이라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옆에 사람이나 뭐 교통사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생각지 않아도 죽음이라는 게 딱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던 경험했던 모든 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죽음이란 단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집착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죽음을 집착한다는 건 삶도 집착한다는 거겠죠. 내가 죽기 싫으니까 내가 죽는다 죽고 싶다 입에 붙고 살지만 살겠다는 일념하에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 대한 집착이 많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거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서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이런 게 다 나한테 안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 자체가. 들러붙지 않는다. 네. 말과 언어, 생각이 모든 네, 것들이 다 들러붙지 않고 그냥 삶과 죽음을 따로 안 보고 그냥 있는 실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허상이 실상이다. 옛날에 그런 말 했을 때는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 그게 같다는 걸 안다는 거죠. 허상이 실상이라 네네. 실상이 허상이고 네네. 그치.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면 꿈을 깨야 진짜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진짜하고 가짜가 없다 그거죠. 따로 없다.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 네. 그래서 저도 신기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가 된다는 게. 거기 다른 단체에서는 진짜 내가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답답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선생님이 자꾸 놀으라고 해서 그 말 따라가가지고 저도 좀 힘들었었어요. 놀아야 된다는 게 생각을 싫어하는 거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놀으라는 게 그냥 모양만 보고 노는 거에 자꾸 말을 따라가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무작정 논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닌데 아니, 그거는 알죠. 이제 본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단체를 나와가지고 이 공부를 다시 시작했을 때는 따로 어떤 힘든 경계라든가 안 그러면 또 뭐 본문을 듣고 헷갈리거나 안 그러면 어려움 같은 게 없었나요? 처음에 공부 시작을 하면 말 따라가니까 헷갈리고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너무 힘들다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제가 그 다른 단체에 있을 때 언어는 같다는 걸 알았는데
너무 신기하게. 언어가 같으면 기쁨과 슬픔이 같잖아요. 기쁨과 슬픔이 같은데 언어만 같다는 걸 알고 기쁨과 슬픔이 같다는 걸 몰랐다는 건 내가 생각으로 알았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으로 알고도 본인이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착각하죠. 저만 봐도. 아니, 다 아는데. 언어가 똑같다고 맨날, 우리 스승님 맨날 똑같은 말 해주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못 알아듣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건 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지?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예를 드는 거. 기쁨, 슬픔은 똑같은 말인데 거기서는 언어가 같아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기쁨하고 슬픔이 같네? 근데 왜 내가 그 단체에 있을 땐 이걸 몰랐을까? 정말 아이러니했었어요.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체득이 되고 증득이 됐느냐. 안 그러면 이제 단편적인 생각의 체험으로서 그때 내가 알았느냐의 차이인데, 그때는 다 아는데 모르죠. 다 알지만 진짜 정작 자기는 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다 알았는데 이런 지금 말에는 기쁨, 슬픔이 같다는 거를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진짜 언어도 같고, 언어는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몰랐다니까. 어쨌든 그런 단편적인 알미나 그런 그런 깨침을 통해서라도 조금은 그래도 자유로워지는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쪽 단체에 예. 있을 때. 정말 자유로웠죠.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네. 완전하게 이제 완전,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요달하기까지는 그게 그 정도의 공부로는 한계가 있다. 네, 윤회의 끝을 못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못했죠.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이나 했던 말이 생사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런 말 할 때 생사 문제를 해결했느냐 했을 때 대답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뭘 알아야 대답을 해줘. 그게 이제 가장 우리 인간의 생멸하는 가장 근본 문제니까. 이 생사 문제를 해결했느냐. 지금도 한 번씩 유튜브나 유교 방송을 보면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데 진짜 이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공부가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좋은 점은 따로 알아차림이나 자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네, 항상 깨어 있다라는 거죠. 네. 내가 항시 자각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죠? 따로 자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항시 밝고, 그러니까 어두움과 밝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 이제 밝다라는 게 깨닫는다, 밝다, 중도, 이제 견성, 이게 다 같은 이야기거든. 맞아요. 밝다라는 같은 이야기도. 예. 잘못 알아들으면 모양으로 보니까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지, 모양 빼고 나면 똑같은 말이지. 그래도 지금은 애씀이 없다라는 겁니까? 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항시 밝게 있어요.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지금은 분명합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네.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개체, 우리가 색깔 하나마다 그게 분명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게 일상생활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맨날 이렇게 하고 사는데 이걸 벗어나서 따로 구한다고 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죠. 우리가 헷갈리고 우리가 힘들어했던 건 따로 가서 그런 거죠. 본인이 우리 송보달님이 여기서 공부를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도반들이랑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후가 달라진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달라졌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구도자들이 이렇게 깨달으면 뭔가 자기가 달라질 것이다.
변할 것이다.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지만도 이제 그 눈이 뜨인다라는 거죠. 네. 달라진 건 없지만 분명하게 달라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고요. 본인들이 해봐야 알아요. 내가 아무리 커피가 쓰다 해도 자기들이 커피 먹어보지 않는 이상 커피가 쓴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로 책을 보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네. 자기 자신이 밝아지고 깨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한테?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말을 알게 돼요. 적적한데 이제 항상 깨어서 활발하다. 네. 그냥 내가 뭐 어떤 상황으로 있어도 적적성성하다는.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득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성성하다라는 거는 항상 깨어서 활발하다라는 이야기거든. 죽은 부처가 아니라 나무 토막처럼 네. 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활발하게 둘이 아닌 이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죠. 어, 내가 어떻게 있든 그냥 내가 언제든 분명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누가 부처님이 오더라도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자기가 이게 먹어보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거든. 간절하지 않으면 누가 갖다 줘도 필요가 없지요. 내가 간절해야 누가 갖다 주지 않아도 내가 구하러 갈 수 있는 거지. 간절하지 않은데 내가 뭘 갖다 줘도 그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지. 간절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아무 달라진 건 없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거고. 네. 요-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죠. 이 공부해갖고 뭐가 달라지고 뭐가 새로워지고 그런 건 다 망상이에요. 다 망상이다. 네. 해보면은 알아요.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똑같아요. 한치도 다르지 네. 않다. 우리가 이제 성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깨닫기 전에 상가물이랑 깨닫고 다 이제 공부를 보임을 다 마치고 이제 보는 상가물은 또 어떤 산매로서 말은 같지만은도 어떤 법의 안목이 그때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냥 옛적의 그 상가물이 아니라 그 밝은 안목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닌. 하지만 그것조차도 옛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르지 않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죠. 음, 근데 그건 본인이 해봐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성가의 분들이 해봐야 안다고 했던 말이,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가 한 만큼 오는 거예요.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냥 생각으로 이고지고 이런 걸 안 한다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런 요즘에는 많이 아는 게 그게 이제 병이거든.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그런 아르마리가 일어나거나 어떤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거나 그런 저항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것도 신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선지식이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그달리거나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저항감이 따로 없었다라는 겁니까? 근데 그럴 틈조차 없었어요.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라는 게 무작정 이렇게 이게 좋은 경계만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쥐고 있는 게 있으면 선지식은 그걸 반드시 빼뜨려야 되거든. 쳐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감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일어나지 않았다. 네. 그럴 틈조차 없었다. 네. 우리 선생님이 그런 틈을 안 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아마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럴 틈조차 생각할 틈조차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도반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끼리. 공부하는 중에 그렇게 그 생각할 틈조차 없었다라는 것은 꽉 막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 그렇지. 공부는 앞뒤가 꽉 막힌 상태에서 한번 쭉 다 살아나야 되거든. 네, 바닥을 쳐야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인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앞뒤가 꽉 막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죠? 완전히 그 막혀 있는 상태에서 크게 한번 죽어야지 이 공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 네. 그리고 내 자신이 없어야 공부가 쉬워요. 자기라는 어떤 네. 상. 내 상이 올라오면 일단은 벌써 저항이 시작되잖아. 많은 내가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저항이 한다라고 시작돼. 그러고 이제 내가 한다고 그러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러고 자꾸 이제 그것도 그런 그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벌써 합리적인 생각으로 벌써 나를 막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 자기가 아는 그게 게 아닌데. 어쨌든 이 공부는 뭐 꽉 막혀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앞뒤가 네. 앞뒤 생각이 꽉 막히고 앞뒤가 꽉 막히고 생각이 다 끊어졌다고 해도 공부가 끝난 건 아니죠. 아니죠. 그때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네. 온전하게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지. 잘못 알고 그것이 공부 끝이다 하면 이제 뭐 인생 망친 거죠. 생각이 다 끊어졌다고 해서 공부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고 당연해요.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네, 첫 발자국 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뭐 자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걸 또 공부로 삼고 뭐 고요하고 그냥 적적한 것만 그게 네. 공부로 삼는데 그거는 생각이 끊어진다 해서 그때 당시만 끊어지는 거지. 어떻게 생각이 평생 끊어지겠어요?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거고 완전히 한 팔을 다 놓아야 되는 거지, 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바람 앞에 등불이요. 음, 진짜 우리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바람 앞에 등불인데 그걸 몰라요. 자기 모습이 바람 앞에 등불이었는데 네. 그걸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다들 그래요. 그거 아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감사한 일. 뭐 우리 공부한다라는 게 좋은 경계만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다 막힌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야 되거든. 네. 그 경계에서 또 다시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처음 다시 이제 활발하게 살아나는 그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절 인연이 도달한단 말입니다. 네. 크게 죽어야지 크게 산다라는 거지. 옛날 큰 스님들이 크게 속아야 크게 깨닫는다는 말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크게 속아야 크게 깨닫는다. 네. 크게 죽어야 크게 깨닫는다. 네. 그렇다고 이제 공부를 그래도 어느 기간 동안 하시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실감이 되시죠. 실감 되죠.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때는 네. 그게 뭔지 몰랐지. 몰랐죠. 뭐 크게 속는다는 말도 모르고. 승바살님 그래도 성근이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었던 거고 어떤 경계에 대한 그 휘둘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저절로 돼서. 뭐 지금 우리 도반들, 우리 제자들도 다 맨날 저절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웬만큼 되면 저절로라는 말을 정말 나도 모르게 해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 생각할 시간을 안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들끼리 말을 하죠. 이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될 때는
진짜, 이거 진짜 알 수가 없구나. 그걸 모르고는 공부가 안 돼요. 이, 진짜 오직 알 수 없는 이게 마음, 이 마음, 이게 마음이구나. 이거를 한번 알고 넘어가야지.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다 꽝이에요. 망상이고. 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알 수 없는 마음은 내가 저 다른 단체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구나, 볼 수가 없구나. 이걸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정말 알 수 없구나를 알고 나서 공부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오늘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선생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